네, 울산의 모든 뉴스를 꿰차고 있는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과 함께 지역의 핫한 이슈를 타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뜬금없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울산이 문화도시로 간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반가운 뉴스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남구 지역 곳곳에 지금 이채익 의원 이름으로 프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문화도시 앞에 거창하게 법정이 붙어서 법정 문화도시가 됐다는데 그게 뭔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울산이 왜 문화도시가 돼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울산의 모든 뉴스를 자세히 알고 있는 김진영 이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법정 문화도시가 뭡니까? 그 말 그대로 법정 문화도시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법정으로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2023년 내년부터 1년씩 1년에 20억씩 그러니까 2027년까지 5년 동안에 예. 최대 100억 원을 100원,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예. 지방비 또 100억을 플러스해서 200억. 200억을 가지고 이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예. 그래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자원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법정 문화도시인데요. 아, 예. 이제 울산이 유일한 건 아니고 그동안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군요. 그렇죠. 예. 2019년부터 1차 그리고 예. 3차까지 이미 18개 도시가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동안 우리가 3차까지 해서 우리만 안 돼서 몰랐지 이미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상황. 예, 네네. 이번에 4차 법정 문화도시는 2021년에 총 49개 광역 기초단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고요. 예. 이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실무 검토단을 꾸려서 서류 심사, 예. 현장 실사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울산과 대구 달성군, 그리고 경북 칠곡, 전북 고창, 강원도 영월, 경기 의정부, 이런 전국의 6곳을 최종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시들을 보면은 조금 작은 도시들. 네. 예. 그런데 거저먹기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이나마 됐으니까 늦었지만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처음이라는 데서 위안을 삼을만 합니다. 광역시는 뭐가 불리한 게 있습니까? 이 광역시로 이제 신청을 하는 그 광역단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정 문화도시는 지향점 자체가 광역 단위가 아니거든요. 예. 일단 소규모 단위로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어떤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광역 단위의 법정 문화도시 신청 자체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금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광역 단체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는데요. 광역 단위로는 최초이자 마지막이 울산이 된 것입니다. 아하.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이다. 좀 겁주는 얘기인데 하여간 법정 문화도시도 도시가 되면 정부 예산도 지원받고 나눠서 이제 받기는 하지만 100억 원씩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울산은 어떤 혜택이 빈집의 황소처럼 들어옵니까? 네, 뭐 빈집의 항소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 울산 같은 100억인데.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예. 일단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문화공장? 예, 그리고 시민 모두가 문화공장장 이런 이름으로 이 예. 비전을 가지고 울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아니. 이런 것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봤지만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공장장 이런 말은 뭔가 카피를 한 듯한 말장난 같기도 해서 좀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다 카피인데요. 네. 이 카피를 근데 독창적으로 어떻게 자기 걸로 잘 소화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이 사업 자체는 도시의 전환력이나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 문화 공공성, 그 문화 협치 이런 4개 분야의 10개 세부 사업으로 마련을 하는데요.
광역이나 구군 브랜딩 특화 사업, 거점 공간, 예. 문화도시 실험센터 이런 것을 조성해가지고 사업이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울산시에서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 자체가 울산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울산 문화도시 브랜드는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고 네. 광역의 최초 문화도시만큼 구군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겠다. 예. 이런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초광역 문화도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법정 문화도시가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그것도 다음이 없는 그런 좀 아슬아슬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숨은 공로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굽니까? 개인인가요? 네. 제일 첫 번째 숨은 공로자는 아무래도 문화 현장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구성하고 연결하는 네. 예술인들, 현장 예.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작업 외에 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데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 예비 후보로 선정될 당시에 예.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역임했던 이채익 국회의원, 예. 또 이상은 의원, 예. 그 상임위원회에 있었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공로를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인 울산이 예. 경제 성장의 둔화나 산업 구조의 한계, 탈울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산업 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 네. 이를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 그런 것을 위해서는 바로 문화가 도시 발전을 이루는 촉매가 되는 시점이 돼야 되고 네네. 이번 법정 문화도시가 바로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채익 의원이 선정된 것을 경축한다는 프레카드를 많이 내걸었군요. 지금은 이제 이채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원장인데 그 전에 문체위원장 당시에 이 문제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이채익 의원 참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얘기를 해보겠는데 울산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이번 문화도시 선정은 지역 문화활동가의 행정, 의회, 그리고 문화 관련 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심을 해가지고 이룬 성과를 인정받은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일단 의미가 크고요. 네. 또 울산이 전체를 묶어 특별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 인정을 한 만큼 시민 모두가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 예. 어제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 관광 백선에도 울산이 4군데나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곳, 네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되는 곳, 이것이 울산에 4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도 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볼 만한 곳 플러스 문화, 이게 네. 어울린다면 더 많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 다닐 때 거북선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것이고 사실 거북선 여러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울산이 사실상 마지막 도전을 해서 성공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비결 우리 의원들 말고 말이죠.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것이 1년 전이거든요. 그 첫 번째 계기인데 이를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 버거넌스 그러니까 지역별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이런 데 앞장을 섰고요. 예. 그 울산의 문화예술단체 등 그 중간 지원 조직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서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았습니다. 네. 사실상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자발적인 힘으로 문화 역량을 응집한 것 이것이 최대 원동력이고요. 예. 이것이 울산이 생기고 나서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좀 처음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가 울산이 1962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지가 60년 되는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60년간 산업수도로서의 울산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자발적인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다. 예.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특히 무엇보다 현대의 공업도시 자산, 예. 방구대 안각학으로 시작되는 1만 년의 도시 역사, 그리고 그 역사 문화 자산을 정체성을 문화도시로 개성, 진화, 전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수건,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버물려져서 예. 하나의 문화도시로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울산 하면 뭐 산업, 수도 뭐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울산 우주는 역사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네. 예, 예. 자, 이 정도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김진영 이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신들이 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지역들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울산 주변만 해도 밀양, 김해, 포항, 뭐 대구, 달성, 부산, 영도 이런 도시들은 이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시들이 에워싸고 있는 울산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 지역과 함께 경쟁을 하고 성과를 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버물려서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민선 8기의 김두겸호 예. 김두겸 시장의 문화도시 공약 이것을 달성하는데도 사실상 이번 법정 문화도시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쭉 보니까 울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런 것을 문화로 극복하고 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산시는 이번에 문화도시 도전에서 산업화의 기반을 문화로 버물려가지고 버물려서. 예, 산업과 문화 그리고 예. 역사성을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가겠다 예. 이런 연결 구도를 제시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울산시의 5개 구군의 특색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 특히 이제 울산의 5개 구군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어떤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울산시 전체를 관통하는 태화강을 매개로 하는 예. 광역 특화 사업으로 네. 광역형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음흠.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도시를 크게 관통하는 강이 있는 도시는 한강과 태화강이 예. 유일하다. 이렇게 유의하다 이 말인데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태화강이 중심되는 문화도시란 얘기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그 핵심을 잘 짚으셨는데요. 네. 법정 문화도시 울산의 핵심이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예, 예. 이 태화강 국가정원이 심장이 되었고요. 이 심장에서 보내는 혈관들이 이제 각 5개 구군으로 나눠져서 이것들이 활동을 이 심장 박동을 높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도시 전환력, 다양성, 공공성, 그리고 문화 협치력 이런 것들을 이 5개 구군이 조화롭게 가는 건데요. 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5년간 다양한 계층의 시민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행정, 재정 기반의 확보, 행정과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환 실험실, 문화 도전, 너도 나도 문화 공장장, 뭐 도시숲, 문화 공장, 문화 예. 창고, 창고. 문화 공론 광장, 또 문화 도시 연구, 마케팅, 문화 뱅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개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특히 태화강 자체에 어떤 그 결집 효과가 있느냐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광역 구군과의 사업을 연계하는데 문화도시 걱정공간인 문화도시 실험센터를 바로 조성해가지고 구군별 고유한 시민활동을 기획하고 기록하기 위한 문화전환 PD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을 제공해 왔던 이런 산업화와 노동의 DNA 이것을 문화도시 아젠다로 결합해가지고 네. 이것을 문화로 한번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위한 창의력의 원천을 예. 찾아내겠다. 네.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울산의 지향점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광활한 사업인데 이게 5년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맞습니다. 법정문화도시는 한 도시의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의 사업이거든요. 마치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사업처럼 문화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원대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정책 자체가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근데 그것을 법정문화도시를 계기로 해서 지역, 지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민주적이고 유기적인 지역 문화정책을 펼 수 있는 사실상의 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초기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춤형 어떤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 지향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 역할로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 바로 법정문화도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림으로 보듯이 마치 얘기로 들었는데 이제 울산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문화도시가 될 것 같은데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라 겪어봐서 좀 아는데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렇죠. 이 그림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정말로 색깔을 입히고 이제 우리가 뭐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면적 넓은 이 지역에 인구는 작고 또 젊은 층은 자꾸 줄어들고 울산에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문화 콘텐츠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이 때문에 울산의 경제적 특성이나 정주 여건 그리고 발전 단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문화 불균형에 따른 전략 투자 계획을 구상하고 또 광역시 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광역지자체로서 문화도시 계획의 모델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향후 5년 동안에 구군과 더불어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보다는 특화 사업 등을 잘 접목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꾸준히 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업도시나 산업도시의 때를 벗고 꿀잼 도시, 문화도시 이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100억 원이나 200억 원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는 이미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울산은 지금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고 깊이 있는 문화적 자산이 많이 있는데 그림처럼 잘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영 편집국장이 한마디 쓴소리 보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이제 인근 도시로 한번 가보면 멀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김해, 조금만 내려가면 부산 기장, 이런 두 군데 정도만 가보면 울산보다 분명히 작은 자치단체거든요. 작은 자치단체인데 그 곳곳에 문화 인프라도 요소요소에 참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김해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종류의 그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전하지 않아도 홍보하지 않아도 주말마다 많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광역시 성격이 25년이나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울산은 여전히 변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우선 투자 순위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도시다. 울산이. 뭐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자체도 야 울산 너희들 잘 사는 도시인데 우리가 굳이 100억씩
지원해가면서 문화도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이번 기회에 울산이 50년이나 100년 후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밑그림을 새로 그려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잘 잡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울산처럼 오래된 가구가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어떤 청의를 가지고 켜켜이 쌓여있는 도시는 드뭅니다. 예. 울산 같은 동네는 진짜 드물거든요. 예. 도시 자체의 정체성이 상당히 새롭게 밝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도시입니다. 네. 특히 팔도 사람들이 공존하고 다국적 시민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는 사실은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예. 이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현재성을 무엇보다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예. 아낌없는 투자가 예.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예. 산업도시, 공장, 굴뚝도시 이런 이미지, 고착화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고착화 돼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것을 이번 법정 문화도시 시정을 통해서 울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요. 네. 문화행정가 현장 일꾼, 그리고 예술인들, 언론인들,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네. 울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 듯 하지만 언젠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죠. 제가 충북 단양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도시인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관광객들을 들이더라 말이죠.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충북 단양에는 관광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울산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은 또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처삼촌 벌주하듯이 건성으로 알았던 이번에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 기대와 쓴소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쓴소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약이 되는 거라고 드리는 얘기고요.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